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엔비디아 거품 붕괴된다. 최근 엔비디아의 하락 이유 요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참고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가 쭉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삼각수렴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 약간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의 거래로도 계속 막 떨어지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위기설에 대해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만들었는데 어제 촬영일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4% 시간 내에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삼각수렴 형태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든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든 중국이나 뭐 해외 주식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든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오늘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가 지금 전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어요. 이게 좀 과장된 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엔비디아가 S&P 500의 3분의 1 이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관점에 참고할 사람은 조셉 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독자 36만 명 정도 되는 이제 해외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구독자 한 100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좀 숨겨진 실력자 같은 사람이에요. 주기적으로 자기 실시간 포트폴리오도 공개하는 사람이고 최대한 치우쳐지지 않고 데이터적 관점에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버블이 붕괴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영상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 사람은 자기 엔비디아 포지션 갖고 있는 거 없다, 뭐 숏패팅 해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셉 칼슨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내가 왜 팔란티어를 지금 안 사고 있는가 라면서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팔란티어나 테슬라 버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주가가 너무 버블이다 가치에 비해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가 지나고 보면 다 맞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 이런 버블 측면이 있을 때 그걸 팩트 관점에서 좀 짚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악플이 되게 좀 많아요. 근데 악플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은 욕을 먹어도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 정말 중요한 말들을 얘기해주는 게 정말 전 진또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악플이 달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만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뭐 미리 뭔가 선행매매해서 투자해놓고서 뭔가 좋은 관점 안 좋은 관점 얘기한다 이런 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팩트 관점으로 얘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엔비디아 왜 지금 위험하다는 거냐. 자, 우선 칼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S&P 500이 계속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고공행진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어떤 종목이냐? 엔비디아다. S&P 500 주가지수의 상승의 3분의 1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다. 이거 제가 데이터로 과거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다? 이 S&P 500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은 S&P 500 지수가 177% 올랐을 게 아니라 11%밖에 못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177%가 오른 미국 이제 S&P 500 주가 지수가 여기서 엔비디아 하나만 빼버려도 플러스 10% 정도밖에는 상승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엔비디아 빼면은 거품 싹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투자에 신중해야 되는 이유, 요거를 이제 막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엔비디아가 주 수익을 얻는 분야가 어디다? 데이터 센터에서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게임, 전문 시각화, 자동차 부문 이런 다양한 부문 사업이 일부 기여를 하긴 하지만 2021년에 비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성장의 주요 원천은 여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쪽에서 성장의 원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 엔비디아 주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투자에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주로 수익원을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한 사업 부문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면은 여기 나머지 4개도 다 나가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업이라도 잘못된 시기에 투자를 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현황을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칩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 칩은 사실 우리가 칩이라고 하면 되게 조그만 거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칩이라기보다는 서버 렉 같이 엄청 큰 어떤 그 대형 칩, 그런 크기의 어떤 칩이고, 개당
3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이 넘죠. 4억이 넘는 돈에 고가로 판매되는 칩을 팔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칩 비즈니스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70% 넘어요. 지난해에만 40조 달러 매출에서 200조 달러의 매출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 매출 플러스 이익도 같이 성장을 했고 현금 흐름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현금도 실제로 넉넉히 들어오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엔비디아 수익 이제 자본이익률 이제 너무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총 이익률도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하다. 지금 미국에서 탑 10 안에 드는 시총 어마어마하게 큰 상위 기업이 이익률이 57%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근데 지금부터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수캐피탈 쪽의 연구는 AI 시장의 불가피한 수요가 이번 여름 엔비디아의 이제 2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에 의해 촉발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챗 GPT 뭐 등등 다양한 AI의 제품 성공과 관련이 됐다. 그래서 AI가 붐업되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잘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 10배 올랐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성과, AI 투자 과대평가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도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대한 GPU 투자에 대해서 정당성 있게 좀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GPU 사용에 부수적으로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에너지 비용이 GPU 사용에 부수적으로 큰 비용을 차지한다.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500억 달러의 GPU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대략 10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지출로 이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PU를 구매할 때 1달러 그리고 이 GPU를 사용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1달러가 또 추가로 든대요. 그러니까 이 칩을 이제 GPU를 사게 되면은 GPU를 사는 비용만큼 에너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억 달러의 GPU 매출이 예상된다라는 건 이걸 구매한 사람들의 에너지 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 지출로 총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4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 테슬라, 깃허브 같은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이 엔비디아 칩의 최종 사용자와 다름이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엔비디아 제품을 누가 구매를 하냐? 클라우드 회사들이 사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회사들의 고객은 누구냐? 이 스타벅스나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진율이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GPU 설비 투자액당 2천억 달러의 평생 수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샀으면은 엔비디아 제품을 산 만큼 뭔가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뽑아 먹어야 되는 돈이 꽤나 상당히 금액이 크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칩 GPU를 연간 220억 달러어치를 판매하려면 구매사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 칩을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돈이 든다라고 하면은 요만큼 돈 들여서 요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한 실제 이제 어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보고서 리포트를 분석한 회사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220억 달러 상당의 데이터 센터 칩과 GPU를 판매하려면 누군가가 이러한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종 고객사인 스타벅스, 테슬라, 깃허브 등이 50%의 이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2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클라우드 회사의 고객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회사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 즉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매출을 많이 늘게 도와줬대요.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또 다른 이제 큰 고객이기도 한데 향후에 여기다가 아마존, 오라클, 애플, 테슬라도 이제 엔비디아의 중요한 고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돈 써가지고 얘네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을 사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최종 고객 수요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또는 고객 수요를 예상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갔어요. 그래서 이만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돈을 벌어서 뭔가 남겨 먹으려고 이 엔비디아의 칩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남겨 먹어서 얘네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구매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미래 수요가 단순히 이만큼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돈을 넣은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분석을 해보면은 메타, 애플, 오라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슬라 등등등등 다양한 고객들의 칩 관련 매출, AI 관련 매출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천억, 2,200억 정도에서 아무리 이제 얘네들의 AI 매출을 더해도 1,250억 달러 정도가 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0조 넘는 돈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환율을 1,4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75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75조 원의 추가 매출을 누군가 내줘야지 엔비디아가 계속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합쳐 보니 아무리 합산을 해도 AI 관련 매출이 1,250억 달러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누가 메꿔줘야 되냐? 나머지 스타트업이 메꿔줄 거라고 엔비디아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초과 건설된 AI 인프라, 스타트업 회사들에 의해서 메꿔질 거라고 보고 있나 봐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데죠. 클라우드 컴퍼니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AI 제품을 제공할 거다. 근데 역사적인 기술 주기 동안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인프라 과다 투자했다가 이제 돈 까먹은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제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도 전체 미국 증시에서 1위를 한 적 있죠, 시총을. 그러면서 이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가 넘게 나왔었고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현재 오늘날의 엔비디아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스코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스코 주가 붕괴해버렸죠.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AI의 칩 수요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인프라 과다 투자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이제 지금은 AI가 워낙 열풍이니까 엔비디아 칩을 막 너도 나도 사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실질적인 매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주는 고객사들이 이걸 안 구매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구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과잉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말하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요 우려사항은 과다 건설된 AI 인프라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요 과잉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중요 지표들의 둔화나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식 셋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상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면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상적인 상황의 기업은 가속화된 매출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매출 성장이 단순히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야 된다. 그래서 매출이 5% 성장했다. 그럼 다음에 10%, 다음에 15% 이렇게 성장이 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성장이다.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매출 성장에 탄력이 붙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면은 당연히 이익도 늘잖아요. 순이익도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진율도 좋아지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필연적으로 이제 오게 된다. 주가 상승의 거의 확실한 신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은 주가가 이제 낮은 평가 지표에서, 그러니까 즉 저평가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인데 넷플릭스도 그랬었다. 근데 엔비디아도 그간 매출이 가속화돼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성장이 정체될 거다.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렇게 정체되거나 내지는 이렇게 점점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97%에서 30% 정도로 점수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도 630%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이 성장이 지속될 수 없을 거다라고 예상한다. 이 정도면은 리포트를 내는 입장에서 굉장한 이제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서 내는 거죠. 마진 압박, 그리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다양하게 좀 이제 다방면에서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도 떨어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유지가 되게 쉽지 않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버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주가까지 빠지면 더더욱 고평가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적인 매출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PER이나
이제 price to sales라고 이제 해가지고 PSR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지표들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뭔가 엔비디아가 너무 고평가됐다, 너무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은 가파른 이제 주가 상승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이런 확장 추세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매크로 분석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크로 분석 이제 경제 분석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경제 침체가 오게 된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그런 것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 높은 가치 평가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주식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매출 성장, 수익 성장 둔화되고 있으면서 마진 압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2년 전과 달리 상승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막 상승한 거는 장애물이 딱히 없었다.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전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정말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올라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사실 누구라도 공감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려고 하면 시총이 경단위로 가야 됩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경단위의 주식 시총을 만들어줬었던 회사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고 경단위로 시총이 가려면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위험한 제안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 투자자예요.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쭉 주가가 올라서 여기서 판다 이런 게 바로 가치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 즉 엔비디아가 뭐 얘네들이 뭐라고 하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도 많고요. 헤지펀드로 수조 원, 수십조 원 굴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건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내부자들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주식을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실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심리에 의해서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가 이토록 강한 이유가 뭐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2023년 이후로 현재까지 쭉 이제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내부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올랐을 때마다 계속 팔아치웠어요. 근데 최근 2024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도수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갈 만큼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내부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난 엔비디아의 폭등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관점이 됐다. 왜냐?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주가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내지는 어떤 상태든지 간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최근에 오른 것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거라고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경제 데이터가 약한데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게 이 정도 경제 데이터 나올 정도면 이제 주가가 경제 침체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뭐다? 연준이 투자자 편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야드니 리서치 같은데 아무튼 이제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셉 칼슨은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지금 이 자료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은 어떠냐? 장기 투자자다. 한 번 사면 5년, 10년 투자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제 침체 결국 극복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눈 감고 그냥 미친 듯이 눈 감고 귀를 닫고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걸로 사냐면 은퇴 계좌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그냥 무조건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로 묻지마 매수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미국이 성장하면 장기 투자는 언젠가 수익이잖아. 전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인데 그 1위 국가에서 탑 10 안에 드는 뭐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사면 언젠가 돈 벌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엔비디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쭉 하락을 했어요. 이게 하락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다시 떨어진 수준만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원금 회복까지 약 17년이 걸려요. 즉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 조셉 칼슨이 얘기하는 거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정말 좋은 회사 맞다. 니네들 말대로.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다른 문제다. 너무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은 가치 투자 입장에서 이게 가치 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에서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칼슨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테슬라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테슬라 고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슬라 앞으로 정말 많이 떨어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테슬라가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끝나고 이제 이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6,100일이 걸렸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도 6,000일 기다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실제로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6,000일 기다려서 원금 회복하는 거면은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이미 애 낳고 은퇴까지 다 했겠어요. 이 정도 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긴 장기 투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칼슨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칼슨 형님은 엔비디아 매출이 실제 수요보다는 과대 계산되었다. 매출이 지금 쭉 올라와서 엔비디아 매출이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 합당하다. 이익이 이만큼 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날 건데 주가가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성장할 만큼 해서 지금처럼 성장은 못할 것 같다. 늘긴 늘어도 지금처럼 늘지는 못할 거야. 근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성장이 지금처럼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대한 기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영상을 보통 만들면 댓글에 악플을 남기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 투자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투자하지도 않은 종목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할 리도 없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악플을 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남의 얘기니까. 근데 내 얘기니까 악플을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욱하는 마음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이제 뭔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칼슨 형님의 말을 너무 이제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 조심해라. 이렇게 좀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격하고 가치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리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재무제표랑 주가랑 괴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무제표로는 이거 한 주당 10,000원 해야 될 종목이 한 주당 5,000원 하거나 내지는 2,500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저렴할 때 투자해서 10,000원까지 올라오거나 10,000원 이상으로 가면 팔죠. 근데 차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에 가면 절대 안 사요. 10,000원짜리 주식이 11,100원 갈 때부터 삽니다. 돌파할 때 이럴 때 보통 많이 사죠. 그래서 정반대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싸우는 되게 의견이 다퉈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의견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